잘 지내시나요? 건강하시죠? 올해는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명절 안부 인사입니다. 소중한 사람, 그리운 사람들, 혹시 우리가 찾아뵙지 못해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기다리지 않아도 봄이 오듯 우리에게도 겨울 지나 곧 봄이 올 겁니다. 원래 자연은 천천히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내일도 천천히 변하겠지만 더 좋은 하루가 기다릴 겁니다.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입니다. 네, 오늘 첫 곡 존 레넌 이미지 듣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이번 주 한 주도 눈이 많이 왔어요. 드물게 뉴욕 미 동부 지역에 1주, 2주 간격으로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눈이 이번 겨울을 나는 마지막 인사였길 바라봅니다. 네, 한 주간 안녕히 잘 지내셨나요? 일주일 동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김하준입니다. 어떤 분이 제 이름을 때로는 그런 분들 계세요. 이름이 그렇게 어려운 이름이 아닌데 이제 발음상 문제겠죠, 저의. 그 김하준인데 김화준, 꽃화, 네, 이렇게 알고 계시거나 아준, 아중, 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제 이름은 물하자에 그 중골준자, 뛰어날 준자, 하준 이렇게 쓰는데, 하마할 때 하, 또 준비된 음식 할 때 준, 네, 하준. 하마에게 준비된 음식을 김에 싸서 먹인다, 김하준. 네, 이렇게 하면 외우기 쉬울까요? 네, 좀 비교가 그랬나요? 올해 제 목표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올해가 가기 전에 책을 내고 싶어요. 그 주제가 내 인생의 명작, 제가 다시 시작을 한 지가 4년 됐는데 그동안 해왔던 그 오프닝 멘트 있잖아요. 이걸 모아서 편집해서 책으로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그 나날이 고민의 날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틈틈이 그려온 그림이 있는데 작년에도 한 번 했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전시회 올해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마찬가지 오프닝 멘트를 그림에 담았는데 어느 정도 조금 더 코로나 진정되면은 오프라인으로 전시회도 하려고 합니다. 책도 그리고 그림도 제가 방송하면서 적은 글과 느낌, 영감을 담아서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그 목표가 제 바람입니다. 열심히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병행하도록 할게요. 또 생일 맞으신 분이나 기념일 맞이하신 분 계시면 방송국으로 편지나 카드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 책을 읽고 듣고 생각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사연도 직접 글로 적어 보내주시면 더 의미가 있겠죠?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K-라디오 주소는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뉴욕 K-라디오 AM 1660 베이사이드에 있어요. 네, 저는 뉴저지 살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책과 좋은 음악으로 1시간 30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더 카펜터스가 부릅니다. Top of the World.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 과연 미국 시장과 돈은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파헤친 책입니다. 한국의 미래학자 최은수 소장의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저자 최은수 소장은요, 많은 저서를 출간한 미래학자이고요. 27년 넘게 경제, 금융, 산업 현장을 발로 뛰었던 기자 출신 언론인입니다. 현재는 한국 MBN 보도국장으로 현직에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MBA를, 그리고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미래경영학 박사학위, 또 경희대 관광학과 박사학위를 2개를 받았어요. 네, 이렇게 받았고요. TV, 라디오, 강연, 저술 활동 통해서 현재 한국에서 전 세계의 트렌드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미래학 분야의 어떤 그 선봉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2020년 작년 미국 대선은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이제 미국에 있지만 더 실감을 많이 했죠. 엄청난 관심을 모았습니다. 단지 미국의 정권 교체의 문제만은 아니죠. 미국의 대통령이 미치는 어떤 세계의 전반적인 정치 경제의 그 영향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권력의 지용도가 세계의 어떤 그 경제의 지용도가 바뀌게 되겠죠. 뭐 한국도 물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최은수 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펼칠 정책, 경제, 통상의 어떤 그 예측과 분석을 이 책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뭐 짧게는 이제 임기가 4년이니까 그리고 이제 재선이 된다면 8년까지도 한 그 정권에 의해서 글로벌 경제의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은 큰 영향을 받는 구조의 이런 세계화의 지형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제외한 어떠한 나라에게도 우호적이지가 않았던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를 실행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어떤 뭐랄까요? 그 미국 국내는 물론이고 또 전 세계의 전통적인 우방들과의 마찰도 불사했었는데 그런데 저자는 그런 지난 4년간의 정권보다도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불장군식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트럼프보다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주의적이고 또 중도 성향을 띠고 있는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이,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 미국이 더 위험해져서 돌아온다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요. 돌아와서 얼마나 더 위험한 미국이 오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명작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퀸이 부릅니다. Love of My Life. 우여곡절 끝에 바이든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도 백신의 등장으로 어느 정도는 2021년도에 수습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주 실내 영업 제한을 뭐 크게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시간이랑 공간을 더 이렇게 업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장을 했는데 뭐 엄청난 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가뭄의 단비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비록 탄핵은 기각됐지만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같은 당 상원 의원 무려 7명의 탄핵 부결 표를 받았습니다. 네, 참 역사상 유례 없다라는 표를 너무나도 많이 하게 만드는 독불 장군이었죠. 네, 트럼프가 이제 미국 정치 무대에서 사라질 예정입니다. 또 역사상 유례 없지는 않았지만 미국 역사상 150년 만에 현직 대통령에게 핵가방을 주지 않고 이 취임식에 불참하고 플로리다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바이든 취임날 플로리다를 향했던 무려 150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뭐 사라질 예정이지 그런데 어떻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 무대에서 사라질 예정인지 아직까지 확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여러 건의 민형사상 사건이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면책 특권이 사라진 지금 그동안 거부해왔던 납세 자료 더 이상 거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성폭력 관련된 기소권이 있었죠. 그다음에 성추행권도 있었고요. 다 이제 지금 이제 추후 어떤 행보에 따라서 이게 진행될지 또 궁금해지고 있는데 형사사건 외에도 민사사건으로 문서 위조랑 보험 사기, 부당이득 트럼프 일가의 그동안 했던 모든 비위 행동들이 탄핵 소추안으로 인해서 이제 대통령이라는 직분에 의해서
건들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현재 형사와 민사 쪽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이렇게 트럼프가 사라지고 정치 베테랑 바이든이 운전대를 잡으면 미국은 물론 다른 우방국, 뭐 한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동맹 국가 관계로 돌아갈까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인데 저자는 말합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역대 어떤 미국보다 더 위험한 상대가 될 것이다라고요. 저자가 요약한 바이든 정부 핵심은 큰 정부, 무제한 돈 풀기, 뉴딜 정책이죠. 첨단 산업의 부흥, 중국 죽이기, 미국 위주의 세계 재편.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여전히 세계 1등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향후 100년 동안 먹고 살 산업 기반을 만든다는 게 바이든 정권의 그 핵심 목표입니다. 또 제2의 루즈벨트가 돼서 미국을 더 강하게 재건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세부 지침은 많이 기존은 다르죠. 이제 환경을 바라보는 눈, 그다음에 고액 어떤 독점 기업에 관련된 규제와 그 규제 완화, 뭐 모든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른데 이 큰 그 기둥으로서는 트럼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국의 이익을 더 공고히 한다는 그런 그 줄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국을 더 강하게 재건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측근에게도 배신당하고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사위랑 딸뿐이었죠. 정치적인 동지도 없었고요. 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언론으로 수많은 십자포화를 받았죠. 그리고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자국이 페이스북 글을 올리는 게 금지당했죠.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것도 금지당했습니다. 참, 이렇게 독불 장군형으로 자기 감정과 의욕만을 앞세웠다면 트럼프가 바이든은 다방면에 준비된 인재를 동원하고 또 막강한 달러파와 월가 산업계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등에 업고 게다가 이제 플러스 지략까지 앞세워서 더 무섭고 더 집요하게 미국의 패권을 휘두를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막무가내식 독불장군 막가파의 방식으로 미국의 이익을 최선으로 삼느냐 아니면은 다방면에 준비된 인재들과 우방국들을 동원해서 미국 자국 이익의 그 최우선으로 삼느냐 뭐 그 정도의 차이지 결국은 방법이 다를 뿐이지 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미국 편에 서지 않는 나라라면 우방이라도 개의치 않고 공격을 할 것이니까 더 위험한 미국의 맹렬한 공세가 더욱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게 이 책의 어떤 핵심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정말 빨리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미국의 변화로 앞으로 이제 세계의 경제 패러다임과 산업적인 트렌드 또 부의 지각 변동은 당연해질 전망입니다. 저자는 미국의 위험한 변화가 가져올 파장을 굉장히 많이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도 많이 이제 정보를 주었는데 저는 이제 어떤 그 큰 거시적인 어떤 입장과 예측만 이렇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폭풍처럼 몰아칠 미국의 공세 그리고 이 공세의 혜택을 누가 입을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앞으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 책 출간일이 2021년도 1월 18일이에요. 한국에서 출간된 게 그러니까 그 한 달 딱 됐네요. 올 초에 벌써요. 바이든 취임과 동시에 3일 만에 행정명령이 30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의욕적이고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자들은 바이든의 나이가 지금 77세인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현재 대통령이 나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대통령을 비롯한 참모진들은 지금 일하고도 넘치는 수많은 인재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 현 시점에서 가장 앞선 예측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기도 할 테고요. 자, 2021년 2월 20일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따끈따끈한 미래 예측서가 도착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1부 내 인생의 명작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서 잠시 후 6시에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뉴튼 패밀리가 부르는 스마일 어게인 들으시고 저는 6시에 다시 내 인생의 명작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 과연 미국의 시장과 돈은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파헤친 책, 미래학자 최은수 소장의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라는 책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사람이 좋아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바이든 대통령. 그가 이끄는 새로운 미국은 트럼프 때보다 더 신사적이고 유화적일까요? 저자는 바이든이 만들어갈 미국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트럼프 때보다 더 위험한 미국이 오고 있다.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커다란 낭패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예측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몰고 올 거대한 세계질서 재편의 핵심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인데요. 요약을 제가 해봤습니다. 첫째는 돈을 무제한으로 살포하는 루즈벨트식 뉴딜의 부활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활용해서 돈을 현재도 무제한으로 풀어대고 있죠. 우리 그 기축통화국, 통화기축국이라고도 하는데 지난달 우리 시사 이슈 특집 때 왜 미국은 결코 망하지 않는가라는 편에서 다뤘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한 나라, 세계에 유통되는 통화를 찍어내는 지위를 가진 막강한 달러 파워를 가진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는 달러고요. 그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는 미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알다시피 눈 뜨고 일어나면 몇천조, 지금 심지어 몇 경이라는 말, 이런 더 재밌는 건요. 몇천조, 몇 경이 아니라 몇천조 달러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세어 볼 수도 없는 돈의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통화 지폐를 뽑아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통화 가능한 달러의 보유국이기도 하고요. 금본위 제도를 미국이 또 엎어버렸죠. 플라자 협약으로요. 지난달에 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인플레이션이나 이 버블 경제를 유발하지 않는 최적의 통화, 재정, 정책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무한정으로 진짜 밤새서 한 달 내내 돈을 찍어낸다면 국가 멸망 사태가 오겠지만 그 이전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풀고 또 잡았다 놨다 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말을 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통화 재정 정책의 기조를 잘 활용하되 위기의식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역대급 돈풀기 정책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확대시켜서 자산시장을 호황에 이르게 하고 또 달러 약세 흐름이 되면 아무래도 무역에 엄청난 비중이 있는 이런 한국 같은 나라는 좀 수혜를 입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아마 세계 경제보다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 그 돈을 푸는 게 아주 닫아버리겠죠, 지갑을.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방심한 국가들은 커다란 타격을 입지 않을까. 또 중국과 신흥국의 금융위기를 촉발시키는 어떤 헤게모니, 어떤 그런 키는 또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한국처럼 이렇게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환경에서는 나쁜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눈치 빠르게 미래 정세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그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미국이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이용해서 무제한으로 통화를 남발하지는 못하겠지만 자국의 경제와 변하는 그 상황에 맞춰서 통화를 찍어낼 것이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겁니다. 저자가 예측하는 바이든이 몰고 올 거대한 세계 질서의 재편 핵심, 그 첫 번째는 바로 돈을 무제한으로 살포하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할 것이다.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있고요. 그렇게.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나머지 두 가지 새롭게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세계 질서 재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스틴 린스가 부릅니다. Small Town Boy. 네, 저자가 예측하는 바이든이 몰고 올 거대한 세계 질서의 핵심 두 번째는 그린 뉴딜을 통해 미국의 그 어떤 산업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건데요. 기후변화라는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앞으로 산업을 주도를 할 친환경, 4차 산업, 그 다음 빅데이터, 인공지능.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거점 산업을 본인들이 선점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루즈벨트식 뉴딜의 타겟도 황금알을 낳는 첨단 산업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전망합니다. 동맹국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의 그 세계 주도권을 재편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를 읽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중국 죽이기. 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현재는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 나머지 200여 국가가 보고 있는 그런 그 권투시합장과 같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목표로 삼고 있는 10대 전략 산업이 미국이 1위를 지키기 위해 키워야 될 산업과 정확히 현재 일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든 치고 올라오는 중국을 완전히 짓밟고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를 재편하려 들 것이고 미국 경제 부활을 위해 트럼프 때보다 더 지독하고 집요한 2등 죽이기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실제 저도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난 대선 토론 때 당시 화두가 뭐랄까요? 그 코믹하고 어이없고 또 재미있기도 했었지만 정작 그 TV 대선 토론을 보면서 유일하게 웃지 못했던 하나의 나라가 있었겠죠. 그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5가지 정도를 논하는 자리였는데 바이든과 트럼프 둘 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누가 더 중국을 강하게 몰아붙일 것인가, 누가 중국을 더 견제할 것인가, 누가 중국을 더 이상 미국을 쫓아오지 못하게 말살할 것인가, 뭐 이런 주제로 정말로 열띤 토론을 벌였고, 뭐 유치하게도 트럼프가 뭐 당신 아들이 중국에게 돈 받았잖아, 뭐 당신이 중국이랑 더 친하잖아, 뭐 중국의 어떤 뭐 그 장관이랑 어떤 대화를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안 친한데 이런 그 방어 기제로 아니야 넌 친해 이렇게 한 나라도 아니죠, 세계의 대통령을 논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그 초등학생 같은 싸움을 했었는데 그만큼 예전에 구소련이 그래 왔듯이 소비에트 연방이죠. 그리고 80년대 버블 경제 당시 미국의 그 경제력이 거의 60% 가까이 상회할 정도로 올라왔던 일본 경제를 보는 것처럼 미국은 2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독보적인 1등만을 강력하게 원하는 미국 국가의 특성상 어떻게 앞으로 미중 간의 전쟁이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뭐 이런 토론을 보면서 유쾌하거나 상쾌하고 통쾌한 면도 뭐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또 내가 중국인이라면 다른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를 대상으로 그냥 노골적으로 저렇게 하는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도 감정이입 쓸데없이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은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고 미국과 이 전쟁을 그동안은 트럼프 대 중국 이 구도로 갔다면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미국과 우방국들이 합세한 연합국과 중국과의 전쟁으로 몰고 가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노래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 Let Me Be There. 네, 이 책은 총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구성된 부분을 소개하고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커다랗게 4개 단위로 이 책이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 첫 번째 1부는요. 독불장군 트럼프가 어질러 놓았던 미국의 현실을 잘 대처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미국의 청사진을
일부에서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슬로건은 마가라고 하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라는 철저히 미국 우선주의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식과 진행 절차가 뭐랄까 리더십이 있다고 표현을 할 수도 물론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땐 좀 촌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막무가내식이었다. 독불장군식이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상대편의 반발은 당연하겠고요. 자기 편에게조차도 굉장히 많은 반발을 얻었고 또 반발을 하는 그런 인사들을 어떤 그 대화와 타협이 아닌 과감하게 파이어를 하는 건 이제 예능 방송 20년 전에 그 You Fire로 트럼프가 떴었죠. 쇼 프로그램으로 똑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다 잘라버렸죠. 네. 가지치기 나무가 아니라 모두깎기 인형이라는 표현도 있을 정도로 다 쳐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정치비평가 그 진중권 씨가 모두까기 인형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여야 뭐 군소정당 가릴 것 없이 다 까고 다닌다고 해서 그 트럼프가 그랬죠. 자기 자신에게 반대하는 모든 인사들을 다 감정적으로 쳐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해요. 네. 그 방식과 절차가 너무 좀 투박하긴 했지만요. 자, 이렇게 공화당의 많은 유력 인사들, 백악관 내의 핵심 참모들까지 숱하게 경질하면서 대부분 대립각을 세워왔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어떤 실수는 새로운 인종차별주의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백인 그리고 남성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태어난 백인 그리고 남성들이 그동안 지위를 누려왔던 그 우월함이 오히려 점점 역차별로 당사자들에게 이제 다가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트럼프가 완전히 어떤 대변인이 되었죠. 그래서 백인 그리고 남성 우월주의의 회기가 굉장히 크게 대두됐었죠. 이번에 의회 난입 사건에 거의 99%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백인 트럼프 지지자층인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규제를 다 풀었어요. 네. 거의 환경 관련된 규제는 받지 않았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텐데요. 또 신소재 첨단 산업에 대해서 등한시를 했고요. 전 세계적인 추세와 그리고 미국의 당장 눈앞에 있는 모든 이익에 반하는 것들은 다 과감히 잘라버렸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이 선도하던 환경 규제와 친환경 그 개발 사업의 대부분을 트럼프 행정부가 막았고 또 환경 관련된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자국의 경제를 위해서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또 눈에 보이는 수치에 눈이 어두워서 세계적인 기후 협약, 또 탄소 배출 규제, 신소재 이런 환경보호 우선주의 정책을 펴왔던 미국이 완전히 입장을 선회했죠. 그런데 오히려 혜택을 받던 건 한국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경제적인 혜택은 보았긴 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참 안 좋은 것이겠죠.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미국의 재건이라는 슬로건 아래서 환경을 보호하고 규제하는 정책을 펼칠 예정이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그 소개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앞으로 어떤 준비로 재정 정책 복지를 또 하려고 하는지 또 기간 사업 산업 확충은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지를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어떤 중산층에게 세금을 올리고 어떤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다는 취지 아래 독점기업 규제법도 느슨해졌었는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부터는 독점기업 규제가 다시 예전과 같이 또 엄격하게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돈을 풀겠다는 기조예요. 이렇게 되면 미국발 유동성 확대로 전 세계 금융시장은 어쨌거나 호황을 맞게 될 겁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되는 한이 있어도 당분간 금리도 올리지 않을 것이고 또 자산시장이 역시 확대될 것이라 저자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과열 분위기가 또 나오고 있죠. 네, 부동산은 어떤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봐서는 이렇게 돈을 풀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쌓은 행보에 대해서
바이든이 대폭 수정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독점기업 규제, 그다음에 인종차별, 민주주의, 기후변화 이런 그 어떤 정책적으로 다른 기조를 보였던 트럼프가 무시했던 미국적 가치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바이든의 모습을 이 책 일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메리 홉킨스, Those Were the Days. 네, 제 2부는요. 바이든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철학, 또 통상 산업 정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이든노믹스가 목표로 하는 게 미국이 향후 100년 동안 독보적인 1등의 지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경제 그 질서 재편입니다. 아무도 치고 올라올 수 없는 첨단 산업, 그린, 4차 산업, 인공지능 이런 분야들을 미국이 독점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원래 있는 사람들이 더 하죠. 네. 진리입니다. 네. 첨단 산업을 정부 재정을 이용해서 또 경쟁자 중국을 비롯해서 자국 보호주의 정책으로 이 하청 수준에 머물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의 계획인데 최근 몇 달 동안 이슈가 많이 됐어요. 현대차와 애플의 전기차 생산 협업인데 정말 눈만 뜨면 기사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현대차가 세계 최고의 기업과 시가총액 3천조의 어떤 진짜 애플과 미래 전기차 양산에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도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전기차를 압도할 것이다 이렇게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공동 개발 협업 프로젝트가 지금 중단됐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산업을 육성해서 어떤 자국 보호주의 정책이 우선되는 건데 이 애플이 지금 협상에서 이게 결렬된 이유가 2024년 완성차 모델에서 현대차 로고를 완전히 하자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애플 일렉트로닉스라는 로고를 제안을 했고 현대차는 단지 생산 조립 라인만을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부품 공급, 네, 이건 거의 하도급 업체 정도 수준의 계약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 협상이 결렬되는데 이것을 비웃던 이제 논외적인 얘기인데 이것을 비웃던 일본의 닛산 자동차 브랜드가 이제 제2 협상국으로 선정돼서 애플과 협상을 했는데 이 내막을 모르고요. 예, 한국의 기술 부족이 애플에게 거절당했다 이렇게 신문에 자국 신문에 많이 났었는데 닛산과 애플과의 협업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참 오만방자하지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자동차 제조 기술의 노하우를 애플이라는 이름으로 싹 다 가져가고 하도급 업체 취급을 한다는 거는 그것은 좀 형평성이 맞지가 않죠. 그렇다고 말 잘 듣는 기업과 협업을 하자니 어떤 네임밸류도 없고 어떤 퀄리티도 보장될 수가 없으니까 애플에게도 어떻게 보면 자충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트럼프 경우에는 상류층 대기업 중심 발전이 미국에 이루어졌다면 역시 40년 민주당 원로 정치인답게 바이든은 중산층을 위한 많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했는데 중산층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런 모토로 고소득자에게 세율을 높여받는 부자 증세를 예상대로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이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증세를 거둬들인 재원을 친환경 에너지 사업, 4차 산업,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지원에 재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미국산 우선 구매 보호주의를 펼칠 예정인데요. 바이 아메리카, 지금 또 신문지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이 아메리카, 사다의 바이입니다. 안녕의 바이가 아니라 또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 이게 지난 20년간 미국 기업은 저렴한 인건비를 이유로 제조 공장을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저개발 신흥국가 등으로 옮기는 오프쇼링 정책을 펼쳤는데 이를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온쇼링, 이제 그러니까
저렴한 인건비를 이유로 제조 공장을 타국으로 이전시키지 않는다는 온쇼링 정책으로 탈바꿈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100년 초강대국 미국의 친환경 그린 뉴딜 정책을 펼칠 예정인데, 탄소 배출 억제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또 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더 나아가서는 이 관련 일자리까지 창출한다는 게 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뒷부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탄소 제로 운동, 탄소 제로 정책이죠. 운동이 아니라 이 탄소 제로 정책에 발맞추지 못하는 나라나 기업은 엄청난 제재나 관세로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케인 브라운이 부르는 곡 Good as You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 책의 3부에서는 바이든 시대 본격화될 중국과의 경제 전쟁 시나리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통상 압력, 이런 물리적 또 미국의 독단적인 방법으로 중국을 압박을 했다면, 바이든은 통화정책이나 또 인권, 지적 재산권, 기후변화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더욱 교묘하고 다각도로 중국의 경제를 압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치밀하고 무섭고 주도 면밀한 그런 계획 아닌가 합니다. 지금 중국이 벌이고 있는 1대1로 정책, 동북공정, 또 한국 문화 폄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복은 중국 옷이고, 김치도 중국 음식이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고, 약소하고 작은 나라이고, 5천년간 조공을 바쳐왔던 피지배 국가이다. 이런 망언을 자다 일어나면 한 바구니씩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박스처럼 포장 배달을 해주는 이런 중국. 어떻게 보면 좀 인간이니까 우리도 한국인의 피가 있는 뭐라 그럴까요? 좀 속이 후련하기도 한데, 또 불똥이 우리에게 튀면 안 되겠죠.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중국 말살 정책. 이 와중에 한국은 대중 수출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반드시 미국은 또 줄 세우기를 할 거란 말이죠. 어느 편 들 거야 너, 막 이렇게 말이죠. 트럼프 재임 기간 중 핫 이슈 하나가 미중 무역 갈등이었어요. 마치 치킨 게임 하듯이 서로 관세를 높이고 서로 제소를 하고 서로 어떤 자국에게 이로운 행동과 어떤 블레임하는 상대국을 그런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주변국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 거대한 고래들이 싸우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새우의 등이 막 터지는 그런 결과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 일본 예를 들면 1980년대 일본 경제가 또 버블 경제이기도 했었지만 엄청나게 부흥했었죠. 세계 2등 국가로 미국을 추격을 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일본을 아주 처참히 굴복시켰죠. 이를 통해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었던 계기가 됐는데, 2달 전에 내 인생 명작 시사 이슈 특집편에서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경제 20년. 또 소련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소 갈등 시기에 소련 경제가 미국 국가 예산의 50%가량 쫓아오기 시작하자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석유 가격 하락, 금리 인하, 통화 제한, 이런 각종 경제 무역 제재를 통해서 아예 이번에는 소련이라는 연방국을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아니다, 우리 탓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저 상식이 됐죠. 다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세계사 과목에도 실릴 수가 있겠네요. 미국이 붕괴시킨 소련 이렇게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데는 가차가 없습니다. 그 기준점은 자기 본국의 어떤 경제력의 근사치까지 오거나 반 이상에 따라오면 가차없는 보복무역이 시작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인구가 15억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트럼프가 이제 재임 기간 중에 관세와 중국 기업 제재를 앞세워서 중국 죽이기 시동을 걸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주 강력하게 반격하는 중국이었습니다. 또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한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기업 줄 세우기라는 전략인데요. 미국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전 세계 기업들을 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너 어디에 줄 쓸래? 우리 쪽이냐 중국 쪽이냐 이렇게 말이죠. 전 세계는 이제 트럼프 때와는 또 다른 압박 속에서 고도의 지능 싸움을 동반될 수 있는 그런 압박 속에서 미국을 선택할 것이냐 중국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메간 트레이너랑 존 레전드가 듀엣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주 달달한 곡이에요. Like I'm Gonna Lose You. 네, 이 책의 마지막 4부에서는 바이든 시대 한국 정부, 기업, 개인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자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마지막 파트는 그 한국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네요. 4부에서는 바이든식 그린 뉴딜이 한국의 첨단 녹색 산업에 어떤 기회를 안겨줄지, 또 본격화될 환경 규제, 신보호주의,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압박, 또 이런 내용들, 그게 이제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미국이 무제한으로 돈을 풀 때 한국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 또 이 책에서는 그 위기를 크게 4가지 축으로 봤는데 미중 양자택일 그리고 그린 규제 이렇게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든 행정부가 왔을 때 이제 2가지 가장 큰 위기는, 어떤 방식으로든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게 미국을 택할 것이냐 중국을 택할 것이냐 어떤 그 압박을 가할 것이고, 그런데 사실 그 압박은 우리나라에게 정말 갈등되고 고민되는 압박이죠. 가만히 있으면은 두 나라에게 모두 그 어떤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라면, 물론 이제 한국은 미국을 선택을 하겠지만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또 경제적인 이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어떤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그린 규제, 또 이게 참 이것도 불공정한 규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선진국들은 무분별한 자연 훼손과 또 어떤 그 규제 없이 나라의 산업화와 경제 부흥을 일으켰는데, 또 후발 그 주자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싹 다 규제를 해버리면은 또 후발 주자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인데,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긴 했지만 제조업 중심 그 기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 특성상 타격을 받지 않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진짜 중국이 한국의 중요한 시장이라면 진짜 미국은 더 중요한 시장이라고 말을 하기에도 뭐랄까요, 과하지 않죠. 한마디로 말을 해서 전시작전권이 발안되지 않았죠. 지금 2021년에 만약에 내일이라도 전쟁이 터지면 한국군은 미국군에 의해서 명령을 받는 군대 체제로 따지면 하급 부대인 셈입니다. 평시에는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지만 전시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종속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 우리 땅에서 미군의 지위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두 나라 모두 한국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여기서 균형 잡기는 참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4부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 그 2번째가 그린 규제인데요. 바이든은 탄소 배출 감소를 통해서 강력한 그린 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게는 어떤 면으로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제조업 중심 나라이기도 하고 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전부 다 그린 규제, 탄소 배출에 다 직접적으로 저촉을 받는 그런 기간 산업입니다. 이런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는 그 무역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은 뭐 불가능한 일이겠죠. 참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기도 한데 환경은 그래도 보호해야 하고 무분별한 개발은 규제받아야 되지만 이런 강대국 위주의 친환경 규제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명목의 무역 규제가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 노릇이에요. 자기들은 뭐랄까요, 아스팔트에서 띄워놓고 이제 뒤에 쫓아오는 선수들한테는 아스팔트는 지구 환경에 해로우니까 다 걷어버릴 거야 이러고 뭐 흙탕밭에서 뛰라고 하는 말이 아닌가. 너무 비약인가요? 그렇게 큰 비약 같지는 않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 경제 살리기는 기축 통화인 달러를 무제한 푸는 것으로 이제 스타트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상당 기간 호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 연방준비위원회 역시 뭐 앞으로도 양적 완화를 실시해서 돈을 풀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금리도 당연히 뭐 이렇게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게 인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올 초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뭐 정권이 교체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돈을 꾸준히 풀어왔던 미국의 정치 관례에서 지금은 뭐 코로나이기도 하니까 더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를 앞으로도 풀어낼 예정이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킹 프린세스 1950. 네, 여러분은 지금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30분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새롭게 출발하는 바이든 정부의 과연 미국 시장과 돈은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파헤친 책이었습니다. 미래학자 최은수 소장의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였습니다. 네, 오늘 아이유의 마음을 드려요라는 곡과 또 한 곡 더 들으시죠. Old Dominion, Some People Do. 이 두 곡 들으시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5시 30분에 좋은 책과 좋은 음악으로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